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딥스테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구 곳곳에 있는 이 딥스테이트가 몰락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이 딥스테이트 하면 그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전 세계의 정치를 주무르고 있다고 하는 이 딥스테이트의 기원은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성당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로마 가톨릭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성당 게시판에 붙은 마틴 루터의 이 반박문 자체에 대해서 당일날은 사람들이 별 관심 없이 보아 넘어갔지만, 이 문서를 누군가가 인쇄하여 유럽 전 지역으로 배포를 하면서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유럽 전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유럽 전체를 지배했었던 권력 체제가 무너질 조짐이 보이게 되자 로마 교황은 예수회의 창시자 로열라를 불러들여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프로테스탄트들을 비밀리에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로열라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예수회라고 제주이트라 하죠. 예수회란 조직은 입회의식 자체가 인간성을 말살하고 상부 명령에 복종하는, 즉 기계로 만드는 등 당시 사람들 기준에서도 매우 대단히 괴이하였기 때문에 로마 교황조차도 로열라를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처형하려고 하였지만은, 로마 교황의 권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예수회의 창시자 로열라를 불러들여서 권력을 인정해 주면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자들을 조용하게 처형하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1562년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종교전쟁인 위그노 전쟁,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에서 벌어졌던 30년 전쟁 등 유럽의 모든 전쟁은 예수회가 개입하여 일으켰습니다. 예수회의 목적은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살인, 전쟁, 무기 수출 등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예수회의 총재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회 총재의 말이 곧 법이며, 이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예수회 회원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를 비밀리에 제거하는 등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예수회 총재가 갖게 되었는데,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수의 총재를 검은 교황이라 부르고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회는 선교회가 아니라 선교회로 가장한 로마 교황청의 비밀 정보기관인 것입니다. 예수회의 조직 구조, 명령체계 등은 유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또 로마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회는 선교라는 명목으로 16세기 이후 바다를 통해서 남미, 북미,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로 퍼져나갔으며, 세계 각지에 무기를 수출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 지역의 보물들을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592년 발생한 임진왜란 당시에도 왜군들 가운데에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십자가를 깃발에 그리고 조선을 공격하였습니다. 중세시대 일본의 각종 전쟁에서 예수회 출신 선교사들이 깊숙하게 개입을 하였습니다. 예수회 출신 선교사들은 로마 가톨릭을 믿는 군부 세력에게 최신의 유럽제 무기를 공급하면서 전쟁을 부추겼고,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전쟁 자금을
로마 교황청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나중에 발각되어 중세 일본에서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회는 각 지역에 봉사단체, 대학, 의료기관 등을 설립하여 예수의 지령을 충실하게 수행할 현지인들을 육성하였으며 그들이 각 국가의 정계, 언론계, 학계 등 주요 자리에 진출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로마 가톨릭 신자가 정권을 잡으면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 말살, 집회 결사의 자유 말살, 양심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점점 전체주의, 사회주의 경향을 보이다가 결국은 몰락하는 과정을 거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각종 자산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는데 종착역은 로마 교황청이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가 최고 권력자가 되면 의도적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중산층을 몰락시키면서 국민들을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노예 상태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각 나라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가 최고 권력자가 되면 마약 사범이 폭증하고 동성애가 퍼지며 청소년 범죄가 폭증하는 등 가정이 무너지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의 영혼과 인생을 망가뜨려서 로마 가톨릭의 지시에 충실한 홍위병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저런 사람은 도무지 권력자가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의 종교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로마 가톨릭이고 로마 가톨릭 출신이 정권을 잡으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가톨릭 신자 대통령 누가 있었죠? 김대중과 그리고 문재인이죠. 노무현이는 가톨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데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가 되면 노예 상태로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도무지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또 국가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져 있고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점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전한 국민성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엉망이 되고 중산층은 붕괴되어 정부 보조금에 의해 의존해 살아가는 노예 상태로 전락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해체되어 있는 것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민족 문화를 말살시켜야만 딥스테이트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 단일 정부가 가능하게 되므로 의도적으로 가정과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로마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늘 동성애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 국가로 분류되었던 프랑스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들이 지나간 70년간 아동 성학대를 한 건수가 무려 33만 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널리 확산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각국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가 권력자가 되면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로마 교황청에서 각종 정책을 짜내어서 각 나라의 로마 가톨릭을 믿는 권력자들에게 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로마 교황이 황제이고 각 나라의 대통령, 수상, 장관들은 로마 교황의 신하가 되는 셈입니다. 중세 봉건 사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한국, 미국, 유럽, 중남미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회가 유대 금융자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가 몰몬도 등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핵심 본부를 시티 오브 런던, 로마 바티칸 등에 설치하고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티 오브 런던을 소유하고 있는 국제 금융 세력들은 영국 정부와 영국 비밀정보부 MI6를 장악하고 있고 이들로 하여금 미국 워싱턴에 워싱턴 DC라고 하는 민간 회사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라는 화폐 발행 기관을 만들게도 하였습니다. 또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라는 중앙비밀정보국, 즉 비밀공작기관을 만들도록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전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쟁 계획을 수립을 하면 미 국방부가 나서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민간 회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에서 이자를 주고 빌려오게 됩니다.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에서 빌린 전쟁 대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이 되며 이 돈은 대부분 미국인들을 위해서 미국의 여러 분야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인들과 기업인들은 점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게 되니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옮기게 되므로 미국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워싱턴 DC라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가들이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민간회사, 즉 USA Corporation이라고 하는 민간 회사에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며 고용주의 의견에 따라서 정책을 만드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하는 점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고위 임원들이 대부분 영국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폭로하려고 많은 의인들이 도전을 하였지만 그들은 늘 언제나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 전역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토마스 아퀴나스, 노무현은 유스토, 또 예수화가 세운 서강대로 졸업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율리아나, 문재인은 티모테오로 모두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과 싸우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출세했던 사람들을 대통령실, 장차관 등에 대거 임명하였고 또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권의 정책과 좌파 정권인 노무현 정권의 정책은 너무나도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층에서는 박근혜를 여자 노무현이라고 비판한 바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세금을 올리는 조세 공산주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세금, 준조세, 공공요금, 물가 등을 급격하게 올려서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전략이 바로 조세 공산주의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을 장악하여 국민을 통제하려는 전략이 바로 의료 공산주의입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만들어 보급하고 현금을 없애며 정부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의 재산을 간단하게 몰수하고자 하는 전략이 바로 금융 공산주의입니다. 조세 공산주의와 의료 공산주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행이 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실시되어 왔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 CBDC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의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와 전자신분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시범지역까지 선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 화폐 CBDC가 시행이 되면 각 국가의 경제는 하나로 통합이 될 것이며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컴퓨터 조작으로 전 재산을 영원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고의로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EMP탄 이 전자기파 펄스 무기를 터뜨려서 휴대폰을 망가뜨리면 많은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되고 재산이 영원이 되니 지방에 놀러 갔다가 집으로도 귀가할 수 못하는 이런 불상사도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신분 또한 확인할 길이 없게 되므로 마구잡이로 구금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는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 전자파 공격에 취약하므로 전자신분증과 현금이 없는 세상, 즉 디지털 화폐 세상이 도래할 경우에는 단 한 방에 국가 경제가 마비되고 국민들의 재산이 영원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들이 국제 금융 세력의 어젠다를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으로 전락을 하였고, 따라서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딥스테이트의 어젠다를 정권에는 상관없이 충실하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 전 세계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 이들을 성인지 예산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동성애자로 만들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출할 수 있는 권리, 출산할 권리, 동성애할 수 있는 권리, 부모님을 신고할 권리, 집회에 참석할 권리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동성애가 좋은 것이라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를 유치원까지 보급할 예정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망국에 병이 걸렸다 하겠습니다. 동성애자가 확산되고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치는 성경책은 불온서적이 될 것이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동성애가 나쁘다고 설교하면 목사를 신고하여 벌금을 먹이거나 구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없애버렸습니다. 또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역사, 철학, 윤리, 도덕, 세계사 등 인문학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바보 병신으로 만들었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좀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과 미국 국민들을 무력화시켰고, 한국의 좌파 딥스테이트인 더불어민주당과 우파 딥스테이트인 국민의힘은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정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법전에도 없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구금하였던 것입니다. 한국도 유럽이 몰락한 과정을 그대로 겪고 있으나 깨어있는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타나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저항을 하였으며 끝내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었던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를 저지해야 할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고 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중국에서 포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국 공산당 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임명한 주교를 로마 교황청에서 승인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 교황을 믿는 사교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나 세상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강제를 떨쳤던 유럽은 마약, 동성애, 근친상간, 수관 등이 합법화된 국가가 많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많아서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교하면
목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라져버린 상태이며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는 EU의 집행부는 각 나라의 국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선출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미국도 유럽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금융 자본과 결탁한 정치 세력들이 유럽, 미국, 한국, 중남미 등 세계 각 국가를 지배하고 단일 정부처럼 움직이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를 딥스테이트 혹은 그림자 정부라고 흔히들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딥스테이트가 몰락하는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에 대해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각 나라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했었습니다. 또 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노력들이 각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현상으로 표출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태극기, 애국 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유럽 각 국가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딥스테이트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범죄 행각들이 유럽의 각 국가 국민들에게 직접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에 걸쳐 있는 딥스테이트들이 돈 세탁을 위해 활용하는 국가이고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자본을 딥스테이트들이 다 빨아먹었으며 저항하는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정부를 앞세워 죽여왔고 감금하고 탄압한 사실들이 유럽 국민들에게 직접 전해졌습니다. 북한 괴뢰 지역 살고 있던 북주민들이 탈출하여 한국에게 북의 실상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유럽에서 벌어지면서 유럽의 각 국가와 국민들이 EU 집행부, 나토 집행부가 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의도적으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저렴한 가스와 원유 공급이 차단되자 유럽 각 국가들에서 전기요금이 10배 이상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3, 4배 이상 급등하는 등 물가가 폭등하여 모든 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각 국가에서 주식인 빵을 전기요금에 구울 경우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빵 가게가 문을 닫는 등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각 나라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각종 집회 및 시위가 폭증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및 방화 등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가 장악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은 경제가 초토화되었고 따라서 딥스테이트의 자산들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딥스테이트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딥스테이트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 편에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딥스테이트 식민지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니제르에서 아프리카 니제르입니다. 이곳은 바로
사하라 사막 그 밑에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니제르뿐만 아니라 니제르를 비롯한 말리, 부르키나파소, 차드, 수단 이런 지역에서 현재 군사 쿠데타 등이 발생을 하면서 친서방이 아니라 바로 친러시아 푸틴에게로 급격하게 다가가고 있으며 또 이들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과학시설 지원, 경제를 살리는 일에 푸틴이 거의 지금 무료로 공짜로 지원해 줄 정도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도 볼까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세력이 다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인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우파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좌파 딥스테이트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시에 지금 무너져 내리면서 태극기, 애국 세력이 주축이 된 자유민주당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는 각종 시위가 중국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부는 군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각 성정부는 각 성정부대로 권력 투쟁에 돌입을 하였으며 시진핑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남미의 브라질 어떻습니까? 브라질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나서 권력이 쪼개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표출과 도전은 그림자 정부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분이 모두 탄로났다는 점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되면 될수록 그동안 딥스테이트의 노예로 전락한 줄도 모르고 살아왔었던 각 국가의 국민들은 노예 상태에서 비로소 해방될 것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의 딥스테이트의 돈줄이었던 무기 산업이 완전히 지금 망가져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자국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무기조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한국이 전 세계로 무기가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무기 수출국가가 될 수 있고 또한 전망컨대 5년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 무기 수출 시장 2위로 등극할 것이며 10년 안에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2위 국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슬슬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향후 30년에서 50년간은 최소한도 부품 수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구매해간 나라들은 반드시 경제, 군사,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한국과 협력을 하며 한국의 종속이 되게 될 것입니다. 원전, 건설, 공산품, 문화상품 등이 덩달아 동반 수출됨으로써 경제가 한국과의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전기자동차 등 모든 분야의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구매해간 나라들은 딥스테이트 국가들과 관계를 끊어도 생존이 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딥스테이트들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초토화되어 가고 있고 그들의 하수인이었던 중국 공산당 역시 중국 경제가 초토화되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핵심 돈줄이자 세계 지배 전략의 핵심 산업이었던 무기 산업마저 한국에 빼앗기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딥스테이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단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딥스테이트들의 돈줄이 마르고 있고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명약관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깨어나기 시작한 세계 각 나라의 국민들을 다시 속이고 옛날로 돌아가기란 결단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딥스테이트들은 몰락해가고 있지만 그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들의 부활을 막는 방법은 각 나라에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 가정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집안에서 학교에서 역사, 철학, 도덕, 윤리 등 인문학 그리고 역사를 반드시 제대로 가르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리 판단을 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정교육과 인문교육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믿는 신앙대로 불교 신도들은 불경의 말씀을 그리고 회교도 신자들은 마음의 뜨가 물려든 코란의 말씀을 또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검소한 삶으로 돌아가야만 우리들의 인간성을 회복해야만 다시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